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피디 공무원 수학의 박원태 교수입니다. 자, 쌤하고 같이 2016년 서울시 기출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이 서울시 시험은요,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평소에 좀 시간 관리하는 연습들을 좀 철저하게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 2016년 기출문제,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이 다항함수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죠. 자, 그러면 닫힌 구간 0과 5, 즉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3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다항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f'x를 0이 되긴 x값 구해가지고 그 값을 구한 다음에 자, 어떻게 해줘야지 돼? 이 주어진 구간에서 이 구간 안에 있는 그 값과 정교기한 끝에 함수값 구해서 그 중에 가장 큰 걸 항상 최대값, 가장 작은 걸 최소값으로 하죠. 자, 그러니까 일단 그 값 구하기 위해서 f'x를 구해줘야지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럼 f'x 구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미분해주면 6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x 플러스 24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럼 이걸 0이 되긴 x값을 구해주면 일단 6으로 나눠줄 수 있죠. 그쵸? 6, 5, 30, 6, 4, 24. 그치? 자,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야. 자, 이거 4, 1은 4,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지? 따라서 f'x를 0이 되긴 x값 얼마 나오지? 1과 4 두 개가 나오죠. 그럼 이제 잘 봐. 지금 3차 함수인데 f'x를 0이 되긴 x값이 두 개가 나와. 그 얘기는 이 3차 함수는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모양이 될 거야. 그쵸? 여기가 1, 여기가 4. 그치? 자, 그럼 이제 1에서 극대값, 4에서 극소값을 갖는데요. 정의역을 봐봐. 정의역이 어떻게 돼? 0에서 5야. 그럼 0은 1보다 왼쪽에 있지. 뭐 여기 어디쯤 있다고 하자. 물론 이 0일 때 값이 4일 때 값보다 작은지 큰지는 알 수 없는 거야. 그냥 일단 개형만 볼 거니까 대충 여기 0 있다라고 찍어두고 5는 4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뭐 여기쯤 5가 있다라고 이렇게 찍어두자. 물론 이 5일 때 값이 1일 때 값보다 큰지 작은지는 알 수 없어. 그냥 대략적인 개형만 그린 거야. 그러면 이제 그래프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쫙 해서 여기까지가 될 거야. 그쵸? 자, 근데 우리가 구할 건 최대값이지.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0일 때 값이 1일 때 값보다 클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최대값은 1일 때 값 아니면 5일 때 값. 이 둘 중에 하나가 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1일 때 함수값과 5일 때 함수값 두 가지만 구해보면 되겠지. 둘 중에 큰 게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F1부터 구할까요? F1. 자, F1은 어떻게 되니? F1은 구해보면 1대2 파니까 2 마이너스 15 플러스 24가 되겠지.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빼면 9, 11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5일 때 갖고 할 건데 5대2 하면 막 세제곱해서 2 곱하고 막 제곱해서 15 곱하고 좀 귀찮지. 그러면 5일 때 값을 구할 건데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약간 인수분해를 조금 해준 다음에 대입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요. 그쵸? x로 묶어주자. x로 묶어주면 2x 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24 이렇게 되죠. 그쵸? 조금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x로 묶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 f5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f5는 자, 이제 5 곱하기 자, 괄호 안의 계산은 좀 빨리 할 수 있잖아. 5, 25, 2 곱하니까 50이지. 그쵸? 자, 5 곱하니까 5, 25, 5, 1은 5, 마이너스 75가 되지. 플러스 24잖아. 그럼 이거 얼마니? 요거 74에서 75 빼니까 마일이네? 와우, 그쵸?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는 것보다 빠르잖아. 자, 그럼 F5는 마이너스 5, F1은 11이니까 최대값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최대값은 당연히 1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우리가 이거 방정식을 풀어야지 되는데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이지. 자, 그래서 원래는 절대값 포함한 방정식 풀려면 어떻게 해줘야지 돼요? 절대값을 풀어줘야지.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양인 경우랑 음인 경우로 나눠서 절대값 풀어준 다음에 우리가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을 풀어줘야지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 문제 풀려면 범위 나눠가지고 해야지 되겠지만 좀 쉽게 풀 수 있는 유형도 있죠. 자,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풀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을 텐데, 자, 절대값 x의 제곱은 a라고 할까? 자,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제곱과 같죠. 그러니까 거꾸로 해석을 하면 a제곱은 절대값 a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따라서 우리가
여기 절대값 x 빼기 3이 있기 때문에 x 빼기 3의 제곱도 절대값 x 빼기 3의 제곱으로 바꿔주자. 자, 이렇게 절대값 x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절대값 x 빼기 3,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지. 자, 이제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절대값 x 마이너스 3을 좀 치환을 해보자. 뭐로 치환할까? 뭐 a로 치환할까? 뭐 t로 치환해도 되고. 자, 절대값 x 마이너스 3을 우리가 a로 치환하면 a의 범위는 절대값이었으니까 항상 0보다 크나 같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방정식이 이렇게 돼. 얘는 a에 관한 방정식이 되지. 어떻게?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인수분해서 a 값 구하면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면 되잖아. 자, a 값 구하면 a 값 얼마 나와요?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자, a 값은 0보다 크나 같아지 되니까 음수 안 되지. 그럼 a는 3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a가 3이다라는 얘기는 절대값 x 마이너스 3 이게 3이라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는 쉽게 풀 수 있지. 절대값 풀어주면 x 빼기 3 이거의 값은 어떻게 돼요? 뿔마 3으로 나오지. 그래서 x 빼기 3은 3이거나 마이너스 3이어지 돼. 자, 그럼 여기서 마3 넘겨주면 뿔 3이니까 x 얼마? 6. 마이너스 3 넘어오면 플러스 3이니까 x는 0 이렇게 나오지. 따라서 x 값은 0과 6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근의 합. 그럼 얼마야? 그렇죠. 당연히 6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요. x에 대한 다항식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오래. 그럼 일단 여기서 나머지 정리 딱 떠올려야지. 자, fx를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f 알파야. fx를 x 플러스 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f 마이너스 알파죠. 그렇죠? 그러니까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요 x 플러스 1을 0이 되게 x값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은 f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자, 근데 나머지가 마이너스 5라고 했으니까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fx를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나머지가, 즉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는 f2지. f2가 4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다항식 fx를 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지 되는 문제죠. 그러면 자, fx를 우리가 요 2차식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눠줬을 때 몫을 qx라고 하자. 자, 그럼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식으로 둘 수 있겠지. 따라서 나머지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둘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게 나머지, 우리가 구할 나머지인 거야. 이게 결국 우리가 구할 rx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나머지 rx 구하려면 ab 값 구해줘야지 돼. 그럼 ab 값 구하려면 ab에 관한 연립방정식 만들어줘야지 되겠죠. 자, 그럼 ab에 관한 연립방정식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전혀 알 수 없는 식인 qx를 없어지게 해야지 돼. 그럼 얘를 없어지게 하려면 여길 0이 되게 만들면 되지. 그러려면 x에다 마이너스 1과 2를 집어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양변 x에다가 마이너스 1로 보자. 마이너스 1 넣으면 좌변은 f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좀 이따 적을까? 자,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 1로 f 마이너스 1은 여기 0 되지. 마이너스 1 넣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죠. 그쵸? 근데 이게 마이너스 5래. 그 다음에 이번에는 x에다 2 넣어볼게요. 그럼 f2는 어떻게 돼? 2 넣으니까 0 되지. 2 넣으니까 2a 플러스 b지. 자, 근데 f2가 얼마야? 4잖아요. 4,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 연립만 하면 우리는 ab 값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 싹 지우고 연립해줘볼까? 어떻게 연립할까? 자, 빼줘요. 빼주면, 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a는 b는 소거되잖아. 그치? 빼주니까 마구 이렇게 나오네. 따라서 a 값 얼마예요? 그쵸? 3 나오죠. 자, a가 3이니까 마이너스 3 넘기면 플러스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따라서 이제 rx 나오죠. rx 어떻게 됩니까? ab에다 대입하면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할 건 R1의 값이니까 R1은 얼마가 되니? 1 대입하니까 1 나오겠죠. 1. 그래서 답 몇 번이에요? 바로 위에 있네. 그치?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자, 점 A에서 이 원에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양수 A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은 어떤 원이니?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8이니까 3루트 2인 원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 2인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원박계점 0,A에서 자, 원박계점 0,A에서 원래
이제 0,2는 뭐 여기 y축이 있다면 요 위로 찍어지 되겠지. 근데 그냥 뭐 그거 안 따셔도 되겠지. 그냥 이렇게 있다고 해. 0,2가 알겠니? 옆으로 찍어줘. 상관없어. 꼭 좌표 평면에다 정확히 그릴 필요는 없어. 우리 문제 풀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그림만 알아도 문제 풀 수 있기 때문에 0,2는 여기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꼭 여기다 찍을 필요는 없다. 물론 여기다 찍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냥 이쪽에다 찍어놓고 지금 좌표 평면을 그린 게 아니니까 그냥 이쪽에 찍어놓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편리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 이렇게 A점이 있다고 하자. 자 그리고 이제 점 A에서 원의 근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된대. 그러면 A를 좀 가까이 둘게. 그림이 좀 잘 그려져야지 이해하기 쉬니까. 자 A에서 이렇게 원의 접선을 그어. 이렇게 A에서 이렇게 점 A에서 원의 접선을 그었는데 이 두 접선이 수직이 될 때 양수 A 값 구하는 거야. 그럼 잘 봐. 이렇게 접선을 그었는데 얘네가 접점이잖아. 원의 중심과 접점이 이어져. 원의 중심과 접점을 이어져. 이것도 다 수직이 되겠지. 그러면 다 수직이 되겠네. 직사각형이네. 직사각형인데 얘 원의 반지름이지. 그치?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잖아. 원의 반지름이니까. 근데 직사각형이니까 마주보는 변의 길이도 같겠지. 그럼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다 같게 되네. 정사각형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정사각형이 되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볼까? 지금 이러한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죠. 여기서 얘는 0,0과 0,a하고의 거리니까 이 길이 a가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원의 반지름 얼마야? 원의 반지름 3루트2지. 그러니까 요 길이 3루트2가 된다. 그쵸? 그럼 이 길이도 똑같이 3루트2겠지.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그럼 이제 A값 어떻게 구하면 돼?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만 쓰면 그냥 A값 구할 수 있잖아요. 자, 피타고라스 정리 어떻게 돼? A제곱은 뭐랑 같니?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 해주니까 18 플러스 18 이렇게 되겠죠. 그쵸? 따라서 A제곱은 얼마야? 36이잖아. 따라서 양수 A값이니까 얼마가 돼요? 6이 되겠죠. 6. 그쵸?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그렇죠.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뭐 도형 문제들이 좀 어려운 편인데 도형 문제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4번은.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도형과 부등식이 결합돼서 이제 그럼 여러분들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쵸? 자, 그래서 차근차근 접근해 봅시다. 자, 실수 XY에 대해서 이 연립부등식의 영역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부등식의 영역 문제인데 일단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보다 커놨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네. 그럼 일단 우리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원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원을 그려줍시다. 자, 좌표평면 딱 그리고 일단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먼저 이렇게 그릴게요. 좀 찌그러졌네.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이 원점이고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것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지. 자, 이번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 이렇게 그려주자. 그쵸? 이렇게. 근데 이제 봐봐. 부등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보다 커놨다니까 2원. 2원 외부가 영역이 되는 거예요. 2원 외부이면서 동시에 연립부등식이잖아. 그치? 동시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즉,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2원 내부가 되지 되는 거야. 작은 원 외부, 큰 원 내부. 그럼 어디가 돼요? 토러스라고 하죠. 도너츠. 도넛 모양. 여기가 영역이 되는 거야. 자, 이 중에서 이제 도넛 모양이 영역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자, Y는 절대값 X보다 커나 같아지는데 그럼 절대값 X 그래프 여러분들 그릴 줄 알아야죠. 절대값 X는 원점에서 이렇게 꺾인 그래프잖아. 그치? 여기 45도, 45도. 그치? 자, 절대값 X는 원점에서 꺾인 그래프인데 Y쪽으로 커놨다니까 요거 그래프 위쪽 영역이 돼. 위쪽. 그러면 요 도넛 모양 중에서 이 그래프 위쪽이니까 여기만 영역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여긴 수직 90도가 되겠죠. 왜냐면 45도, 45도니까 여기 90도 될 거야. 그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할 거는 요 넓이 구하면 돼.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되냐? 일단 도넛 넓이에 여기가 90도니까 4분의 1이지. 그치? 그러니까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이 도넛 넓이의 4분의 1입니다. 그럼 도넛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자, 도넛 넓이는 자,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 빼주면 되죠. 그쵸? 큰 원의 넓이 4파이에서 원의 넓이가 파이 r제곱이니까 여기서 작은 원의 넓이 파이 빼주면 돼. 이거의 4분의 1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얼마가 되죠?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4분의 3파이. 그쵸?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됩니까? 답은 그렇죠.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는 주어진 원과 이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정수 K의 개수 구하래요. 자, 일단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지 되는데 그럼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지 되는데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가 나와요. 원과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든지 접하든지, 즉 한 점에서 만난다. 아니면 만나지 않는 거야. 그럼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연립했을 때 판별식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돼. 그치? 접하려면 연립했을 때 판별식 D0, 만나지 않으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원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판별식을 써도 되지만 더 좋은 게 있어. 뭐냐면 원의 중심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하는 거죠. 자, 원의 중심과 직선과의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할 때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원의 중심과 직선과의 거리 D는 반지름 R보다 작겠죠. 그쵸? 자, 원과 직선이 이번에 접하면 원의 중심과 이 직선과의 거리 D는 반지름과 같겠죠.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으면 원의 중심과 직선과의 거리 D는 반지름보다 크겠죠. 그쵸? 자, 그래서 원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원의 중심과 직선과의 거리와 반지름과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좋다. 그럼 일단 이 원의 우리가 중심과 반지름 이걸 알아야지 되는데, 지금 원이 이렇게 쫙 전개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전개돼서 식이 한쪽으로 몰아진 거. 이런 꼴의 원의 방정식을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하죠. 자, 그럼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중심, 반지름 구하는 공식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지 돼요. 물론 몰라도 상관없어. 왜? 이거를 다 x에 대해서 완전제곱식, y에 대해서 완전제곱식이 되게 변형한 다음에 중심, 반지름 구할 수 있지만 시간 걸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 딱 이런 꼴로 주어졌을 때 중심, 반지름 구하는 공식 외우고 있으면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죠, 문제를. 자, 이건 개념 강의에서 다 해준 내용인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을 때 중심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되지. 자, 반지름은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알고 있으면 우리가 좀 문제를 좀 어렵지 않게 가볍게 접근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원의 중심의 좌표를 먼저 구할까요? 자, 중심의 좌표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분의 A니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2가 되겠네? 자, 마이너스 2분의 B 하면 1이 되죠. 그쵸? 자, 이 원은 중심이 2,1이다. 그 다음에 반지름 이제 구하자. 반지름은 2분의 루트 A제곱 16 플러스 B제곱 4 마이너스 4시니까 마4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4 마이너스 4 찍찍 지워지고요. 루트 16 4니까 2분의 4 그래서 2가 나온다. 따라서 이 주어진 원은 중심이 2,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인데,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지 돼. 자,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원의 중심과 직선과의 거리는 반지름보다 작아야지 되죠. 이걸 만족하도록 우리는 K의 범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일단 원의 중심 2,1과 이 직선과의 거리를 구할까요? 자, 점과 직선과의 거리 구하는 공식 이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루트 16 플러스 9죠. 이것분의 절대값 AX1 8 이렇게 되죠. 플러스 BY1 마이너스 3이 되죠. 플러스 C 이게 뭐보다 작으면 돼? 그렇죠. 반지름 2보다 작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루트 25니까 5니까 5 1로 곱하면 10이 되겠지. 그럼 절대값 K 플러스 5는 10보다 작다. 그치? 그럼 이제 절대값 풀어줘. 절대값 풀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보다 커. 뭐가? K 플러스 5가. 그치? 그리고 10보다 작아. 그래서 이제 다 5 빼줄 거야. 빼주면 마이너스 15보다 크고 K의 범위는 5보다 작다죠. 자, 근데 이 범위에 있는 정수 K의 개수 구하래. 자, 이 범위에 있는 정수 K의 개수 어떻게 구하면 되지? 둘 다 등호가 없을 때는 이 범위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그러니까 얘네가 다 정수이면서 둘 다 등호가 없을 때는 이 범위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큰 값에서 작은 값 빼주고 20이지. 여기서 한 개 더 빼면 돼요. 그쵸? 그래서 19개가 나온다. 그쵸? 둘 중에 하나만 등호가 있으면 이 범위에 있는 정수는 큰 값에서 그냥 작은 값 빼면 되고, 둘 다 등호가 있을 때는 큰 값에서 작은 값 빼고 오히려 하나를 더해줘야 되지. 그치? 어쨌든 얘는 이 범위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19개다. 그쵸?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유, 문제가 좀 길죠? 그리고 좀 어려워 보이지, 그치? 확률 문제니까. 자,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세 공장 ABC의 그 제품의 생산을 하청한대요. 자, 이 제품에 대한 ABC 세 공장의 생산량과 각 공장에서의 불량품의 비율이 표와 같대. 오른쪽 표와 같다고 했는데, 쌤이 밑으로 좀 넣어놨어요. 자, 이 회사의 제품 중에서 임의로 추출한 제품이 불량품이었을 때,
임의로 추출한 제품이 불량품이 나왔다라는 이러한 전제 조건 하에, 그치? 조건부 확률이네요. 이때 그 제품이 A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일 확률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제품 중에서 임의로 추출한 제품이 불량품인 사건을 E라고 하자. 그리고 우리는 P2를 먼저 구해볼게요. 자, P2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불량품이 나올 확률 구하는 거잖아. 그럼 불량품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한 개의 제품을 뽑는데 A 공장의 제품을 뽑았을 때 불량품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B 공장의 제품을 뽑아서 불량품이 나올 수도 있고, C 공장의 제품을 뽑아서 불량품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불량품이 나오는 경우는 A 회사, B 회사, C 회사 각각에서 뽑는 경우 총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 세 가지 경우를 모두 더하면 된다. 자, 일단 임의로 한 개의 제품을 뽑는데 A 회사의 제품을 뽑을 경우, 자, 그럼 A 회사의 제품을 뽑을 확률부터 따져줘야지. 전체 1100개가 있죠. 그러니까 1100분의 A 회사의 제품은 200개니까 200. 이게 A 회사의 제품을 뽑을 확률이죠. 자, 이제 A 회사의 제품을 뽑았어. 그럼 이때 불량품이 나와야 되지. 그럼 불량품이 나오려면 A 회사의 제품은 불량률이 5%니까 이 중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100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도 이제 불량품이 나오는 경우고, 또 어떤 경우가 있다고? 이번엔 B 회사 제품 뽑는 경우. 그렇지? 자, B 회사 제품을 뽑을 확률은 1100분의 얼마가 되죠? 300이야. 이때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100분의 4가 되는 거지. 그치? B 회사 제품은 불량률이 4%니까. 자, 마지막으로 C 회사 제품을 뽑는 경우 1100분의 600이 되겠죠. 이때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100분의 3입니다. 자, 이걸 다 더한 게 임의로 한 개의 제품을 추출했을 때, 뽑았을 때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된다.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빵 두 개 이렇게 약분하고 합시다. 그럼 이제 분모는 다 1100으로 통일이 되죠. 분모는 다 1100으로 통일이 되고, 이제 분자 더할게. 2, 5, 10 더하기, 자, 3, 4, 12 더하기 6, 3, 18. 그치? 이렇게 돼서 이거는 1100분의 얼마가 되죠? 1100분의 그러니까 30, 40이 되네요. 자, 근데 이제 P2를 구했어.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뭡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요, 불량품이 나왔다는 전제 조건 하에 A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일 확률이니까 A 공장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인 사건을 A라고 하자. 그럼 우리가 구할 거는 불량품이 나왔다는 전제 조건 하에 A에서 생산된 제품일 확률 구하는 거니까 PA 바 2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자, PA 바 2는 계산 어떻게 합니까? P2분의 PA교 2로 구하죠. 자, 그럼 얘 봐봐. 얘는 어떻게 돼? P2라는 게 이거잖아. 그치? 1100분의 40이야. 자, PA교 2는 A 회사에서 꺼낸 제품이 불량품이어야지 되는 거니까 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경우. 그쵸? 그러니까 1100분의 얼마가 돼요? 1100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거 분모끼리 약분 이렇게 딱 되니까, 그 다음에 분자끼리 0 하나 또 지울 수 있네? 그럼 얼마 나와요? 4분의 1이 나오겠죠. 4분의 1. 그치? 자, 그래서 답 몇 번이 됩니까? 4분의 1 찾아봐.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7번 조건부 확률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막 풀기 어렵게 응용되거나 그렇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만 착실하게 공부했다면 생각보다 좀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복습. 항상 가장 중요한 건 배운 거 복습. 어려운 유형들은 반복해서 자꾸 다시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이해가 잘 안 가더라도 반복해서 계속 봐봐. 5번, 6번 봐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유형이 그냥 익혀져서라도 문제 풀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8번 보시면요. 다음 보기 중에서 수렴하는 것만 골라라라고 했는데, 이 문제 풀려면 무한급수의 중요한 성질 한 가지 꼭 알고 있어야지 돼요. 자, 뭐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자, 무한급수가 수렴하잖아?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 무조건 0이 되죠. 그쵸? 여기에 대한 증명은 개념강에서 다 됐고요. 자,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은 0이다. 하지만 일반항의 극한이 0이라고 해서 무한급수가 무조건 수렴합니까? 이건 아니죠. 일반항의 극한이 0이 될 때는 무한급수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일반항의 극한이 0이 될 때는 무한급수의 값을 직접 계산해봐야지 돼. 그래야지 수렴 발산을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거 뭐 있지? 자,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 0이라고 했잖아. 이게 참이니까 또 항상 참이 되는 거 이거의 대우죠. 만약에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니라면, 0이 아니면 무한급수는 무조건 발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무한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할 때는 일단 일반항의 극한을 먼저 구해봐야지 돼. 그러니까 일반항의 극한을 구해서 만약에 0이 아니면 그 무한급수는 무조건 발산이야. 무조건 발산. 하지만 일반항의 극한이 0이 나오면 무한급수 직접 계산해봐야지 된다라는 거. 그럼 일단 여기서 보세요. 일반항의 극한 봐봐. 0. 이건 일반항의 극한. 이것도 0 나오네요. 0, 0. 그쵸? 직접 계산하게 낸 문제겠죠? 일반항의 극한이 다 0이니까 이럴 때는 각각에 대한 무한급수를 직접 다 계산을 해봐야지 됩니다. 자, 기억은요. n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이래.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발산이라고 이미 알고 있을 거야.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n에 대해 1부터 대입하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까지만 쓸게요. 이렇게 끝없이 더해 나가는 거잖아. 이거 이제 조금 전에 적었던 무한급수의 성질 유도할 때, 성질 유도할 때 반례로 쓰이는 내용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발산이다라는 거 알고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자, 이건 어떻게 증명하냐? 이거 합 우리가 못 구해. 이거 합 못 구하니까 이렇게 해보자. 여기서 2분의 1을, 이제 2분의 1은 그대로 두고, 여기까지는 3분의 1을 4분의 1로 바꿔봐. 그럼 값이 작아졌지. 4분의 1 그대로 두고 3분의 1만 4분의 1로 바꾼 거야. 그럼 이 값보다 얘가 작으니까 이렇게 부동으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5, 6, 7분의 1은 다 8분의 1로 바꿀게. 그럼 8분의 1이 4개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9분의 1부터 16분의 1까지는 다 16분의 1로 바꿔. 그럼 16분의 1이 8개야. 그 다음엔 32분의 1로 다 바꾸면 16개 나오고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렇게 바꿔놨더니 얘네 2개 묶어주면 2분의 1. 이것도 2분의 1이지. 그 다음에 16분의 1이 8개 나온다고 했지. 또 2분의 1. 그 다음엔 32분의 1이 16개 나와.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꾸면. 그럼 이 괄호를 묶어준 건 다 2분의 1이 되잖아. 그럼 2분의 1을 계속 끝없이 더하니까 얘는 무한대로 가게 되지. 근데 얘는 무한대보다도 크니까. 그래서 발산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렴하는 건 안 되죠. 수렴하는 거에 해당 안 돼.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요거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분자를 이렇게 분리하자. 하트병 해주세요. 하트병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트병 해줘요. 그럼 이렇게 분리하면 5의 n제곱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이쪽 하트 이렇게 분리할까? 5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 그래서 시그마 따로 취하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5분의 3의 n제곱이 되지. 아, 그럼 얘는 n에다 1, 2, 3 이렇게 대입해 나가면 무한등비급수네. 얘도 1, 2, 3 대입해 나가면 무한등비급수네. 근데 얘는 공비 아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지. 얘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지. 그럼 얘도 수렴, 얘도 수렴하지. 따라서 수렴하는 것끼리 더하면 당연히 수렴되죠. 무한 등비급수의 합이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디귿. 요건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아, 이건 무조건 수렴이지 않냐고 동그라미 바로 쳤을 거예요. 왜? 얘 부분분수 분리하는 거지. 자, 부분분수 분리하는 거는 전부 다 수렴돼요. 그쵸? 자, 이거 부분분수 분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무한급수 구하려면 부분합 S는 알아야지 되겠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일단 부분합을 먼저 구하자. 얘는 K 플러스 2분의 1이잖아. 그쵸?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부분분수 분리하면 B 빼기 A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그치? 자,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이제 K에 1부터 대입하면 2분의 1로 묶어주고 1부터 대입하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더하기 쫙 나가서 뒤에 n 마이너스 1 대입하면 n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마지막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보면 어떻게 주어집니까? 얘는 뒤에 거 하나 건너뛰고 앞에 거, 뒤에 거 하나 건너 앞에 거, 뒤에 거 하나 건너 앞에 거 이런 식으로 지워져요. 그럼 맨 앞에 1 플러스 2분의 1 남고 맨 뒤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남는데 이제 부분합 구했으니까 부분합의 극한 구해줘야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 0 되고 무한대로 보내면 0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결국 1 더하기 2분의 1 즉 2분의 3에다 2분의 1 곱한 4분의 3이 값이 돼. 그러니까 수렴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수렴되죠.
자, 그 다음에 리을 볼까요? 리을. 자, 리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리을 풀려면 일단 분모에 무리수가 있잖아. 그치? 이거 분모 먼저 유료해줘야 되겠지. 자, 분모 분제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곱하자. 이렇게. 자, 이렇게 곱해줘요. 자, 그리고 부분합 먼저 구해줘야 되겠지. 부분합 S는 어떻게 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분모 n 플러스 1에서 n 빼니까 1분의 요것만 남는 거지. 분자만. 이제 이걸 n을 k로 바꿔주면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죠. 자, 그래서 얘는 1부터 대입해봐요. 1부터 대입해보면 루트 2 빼기 1. 2 대입하면 루트 3 빼기 루트 2. 쫙 나가서 n 대입하니까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돼서 이거 어떻게 지어지니?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다 지어질 거야. 그럼 뭐만 남아요?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만 남죠. 그런 다음에 여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 빼기 1이니까 발산하게 되잖아. 발산. 그래서 리을도 틀렸다. 그래서 수렴하는 거는 니은 디귿이죠. 니은 디귿. 답 몇 번입니까? 니은 디귿이니까. 그렇죠. 답은 3번이 되겠죠.